자, 봅시다. 질문 먼저 한번 좀 받아봅시다. 오케이. 어. 아, 월요일 아침 진짜로. 아, 핵노잼이다. 개빡세네. 아. 또 한 주 열심히 살아봅시다. 자, 우리가 상용 로고 쪽이 아마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나중에 한 번 더 공지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험은요 1시간 반 정도로 아마 치러지게 될 거야. 1시간 반 정도. 원래 뭐 한 2시간 걸렸잖아요. 1시간 반 정도. 뭐 수학 문제는 그래도 한 15에서 20문제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1시간 반짜리 정도로 아마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도 시험 봅니다. 그렇죠. 고2는 오늘도 시험을 봅니다. 오늘은 수학만 봅니다. 그러니까 월수는 수학만 한 15문제 정도. 수원 한 8개, 수투 한 7개. 여러분들이 수투를 곧잘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전달받아가지고 되게 헤매나던데. 그러니까 오늘 좀 계산 위주로 좀 낼 거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볼게요. 그래서 아마 수원은 상용 로고 정도까지. 근데 오늘 지수 로고 함수가 조금 들어가면 뭐 그거 조금 정도까지. 자, 우리는요 40쪽부터인가? 아닌데 아니야 46쪽부터죠. 질문 맞죠? 오케이. 자, 상용 로그 기본 문제 1번서부터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질문들. 자, 발전 문제 10번까지 중에 개중 질문. 발전 문제 2번, 또 발전 문제 6번, 발전 문제 10번. 자, 발전 문제 16번까지 중에서 질문. 16번, 11, 12. 또 11과 12가 똑같기 때문에 11 정도 해줄게요. 네. 또 14. 오케이. 또 자, 네. 15. 또 자, 선생님 미리 얘기하지만 발전 문제 16번까지가 이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얘기했었지만 이게 꽤 옛날 주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딱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딱 숙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56쪽부터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무조건 출제가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문제 5번서부터 자, 발전 문제 26번 끝까지 중에 질문. 발전 문제 25번 또 19번. 발전 문제 19번 21번 23번 6번. 자, 1교시 안에 질문을 최대한 다 받는 방향으로 갑시다. 오케이. 자, 발전 문제 2번서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발전 문제 2번을 보면 자, 로그 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랍니다. 자, x에 대해서 미치실인 상용 로그를 취했는데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래요. 뭐 그런가 봐. 자, 그런데 나한테 뭘 물었냐면 x제곱에 대해서 이 녀석은 소수점 아래 A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B가 나타난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릿수도 묻고 있고 최고 자릿수도 묻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저 녀석의 미치 10인 상용 로그를 좀 취해 줌으로써 정보를 좀 뽑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미치 10인 로그를 이렇게 한번 취해 볼게요. 근데 이제 로그의 좋은 점은요,
내가 이렇게 어떤 숫자의 거듭 제곱을 한다 해도 그 녀석을 내가 로그의 성질에 따라 밖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자 로그 x만 알아도 이렇게 정보를 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계산을 좀 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5분의 8 정도가 되고 자 계산을 조금만 더 하면 마이너스 1.6 정도가 되는 걸 제가 알죠. 근데 우리는 미치 10인 상용로그를 취할 때 그 녀석의 소수 부분은 반드시 0과 1 사이를 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을 때 저 녀석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 더하기 0.4로 표현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지. 일단 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저 녀석은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일단 뭔가 숫자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0.4라고 하는 녀석도 얘들아 결과적으로 로그라고 하는 녀석을 취한 결과인데 쌤이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요 0.4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뭔진 잘 모르지만 네모점 세모로 해당이 되는 녀석에 대해서 미치 10인 로그를 취했을 때 그때의 결과가 0.4인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죠?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최고 자리수라고 하는 건 요 네모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 0.4라고 하는 녀석은 분명히 누구와 누구 사이였을 텐데 거기 나와 있는 정보를 보니까 로그 3이라고 하는 녀석이 0.48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0.48보단 작은 거지 얘가. 그 다음 로그 2라고 하는 녀석이 0.30 즉 이 자식은 0.3보다는 크다라는 걸 제가 알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 때리면 0.48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로그 3보다 작았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고요. 0.3보다 컸기 때문에 로그 2보다는 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누가? 네모점 세모가. 따라서 네모점 세모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2점 부릉부릉이었기 때문에 0.4 정도의 값어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지. 따라서 최고 자리수는 2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2라는 숫자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충분히 이해돼요? 네. 자, 요런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테스트에 한 문제 정도는 꼭 낼게요. 한두 문제 정도는. 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발전 문제 6번. 이 정도는 뭐. 자, 여러분들 한 번 정도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미치 3인 로그에 대해서 요렇게 10, 로그 3에 10, 요렇게 좀 물었어요. 그럼 얘는 어떤 녀석이냐면 3을 거듭 제곱해서 10이 되게끔 하는 지수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3의 제곱이 9라는 걸 알고요. 3의 3승이 27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어치는 대충 우리가 2점 부릉부릉이구나 라는 거 정도를 알죠. 요 정도는 우리가 후루룩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정수 부분을 A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A라고 하는 녀석은 2였구나 라는 걸 알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소수 부분을 문제에서 B라고 얘기했는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구하는 법을 안 헷갈리면 되지 뭐. 근데 이런 거지. 우리가 2.4에서 소수 부분은 0.4잖아요. 그 말은 정수 부분을 걷어낸 거지. 따라서 우리는 소수 부분을 B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존의 숫자가 로그 3의 10이거든. 그럼 여기서 정수 부분 2라고 하는 녀석을 걷어만 내주면 우리는 소수 부분이 남겠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런데 2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3의 9죠. 그러니까 우린 이 녀석을 로그 3이라고 하는 녀석의 9분의 10 정도구나 라고 써주실 수 있죠. 몇 번 연습하다 보면 감 잡히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의 비승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자, 3이라고 하는 녀석의 로그 3의 9분의 10. 그럼 우리는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9분의 10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나머지 단계산들이야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 8.문제 10번이에요. 자, 가볼게. 승현이 했지? 자, 보시면 자연수 n이 있대요. 뭐 그런가벼. 자, 그 녀석이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그 녀석이 36보다는 같거나 작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관계식. 자, 2분의 1의 로그 n이 알파 로그 2, 베타 로그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양변 2배 합시다. 양변 2배 하면 자,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미치 10인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자, 요 녀석은 2알파 로그 2.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베타 로그 3 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정리가 되나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때 2라고 하는 녀석 앞에 있는 요 자식 지수 쪽으로 올릴 수 있죠? 올리는 걸 내릴 수 있다면, 자, 마찬가지로 2베타라고 하는 녀석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정리를 한 번만 하면 얘는 자, 로그 2라고 하는 녀석에 2알파 제곱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통받고 3이라고 하는 녀석이 2베타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정리를 하면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한 자연수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2랑 3밖에 없는 녀석이었나봐. 그리고 2라고 하는 녀석이 2알파 제곱, 3이라고 하는 녀석이 2베타 제곱 요렇게. 그러면서 문제에서 베타라고 하는 녀석과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음만 아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0, 1, 2, 3 뭐 이딴 거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 정도 느낌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0이었다라고 치고,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1이었다라고 치고,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2였다라고 치고,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3이면 2의 6승이니까 64잖아요. 그러면 베타가 0이어봤자 이미 넘어갔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딱 알파가 이 정도까지만 셈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그럼 잘 들어봐. 알파가 0이었을 때 그럼 요 값이 1로 바뀌잖아요. 이해됐지? 그러면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0일 수 있고요.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1일 수 있고,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2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좀 가볼게요. 그럼 베타가 0이면 얘는 그냥 1이니까 괜찮은 거지.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1이면 3의 제곱이니까 9니까 괜찮은 거지.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2였으면 3의 4승이니까 81이니까 어차피 요 라인서부터는 굳이 내가 볼 필요가 없네요. 이해되셨죠? 네, 요런 느낌으로 알파가 1일 때도 베타에다 0을 넣어보고 그래서 36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소수 부분의 성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잘 체크합시다. 조금 더 헷갈려하는 부분들이니까. 자, 발전 문제 11번. 자, 제가 이 소수 부분의 성질 같은 경우에 기본 문제 4번을 아마 한번 풀어줬을 거고, 이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보시면, 자, 로그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는 건 차가 정수란 소리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수 부분을 찾아서 같다라고 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자, 로그 x제곱 이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냥 빼보시면 된다. 그럼 로그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2로그 x고, 로그 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로그 x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3로그 x가 나오죠. 이 정도 계산은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런데 문제 첫 스타트에 x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아요 라고 나와 있거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로그 x라고 하는 녀석은요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거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3로그 x라고 하는 녀석은 6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구나라는 걸 알죠.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는 이 둘의 소수 부분이 같아서 이 녀석의 결과가 정수였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수로서 가능한 건 3, 4, 5 요렇게 범위를 이용해서 범위 찾고 거기서 정수 끄집어내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자, 그럼 우리는 로그 x라고 하는 녀석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정수인 건 다 괜찮은 거니까 3로그 x가 3이었다라는 건 로그 x가 1, 3로그 x가 4였다라는 건 로그 x가 3분의 4, 3로그 x가 5였다라는 건 로그 x라고 하는 녀석이 3분의 5 이렇게인 거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x의 값 구해주시면 x가 정수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죠? 그리고 뭐 그지? 지금 그냥 얘네 둘의 소수 부분이 같은 거니까 x라고 하는 녀석은 10, x라고 하는 녀석은 10의 3분의 4승, x라고 하는 녀석은 10의 3분의 5승. 요렇게 세 가지 정도가 가능했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된다. 시원히 되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 54번. 금방 하겠다. 연우 이해돼요? 네. 어야.
연호 기하는 할만해? 기하 어려워? 아, 금요일 시험부터는 기하도 들어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리고 확통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하 선택자들은 기하 파트 쪽을 푸시면 되고 확통 선택자들은 확통 선택 쪽을 푸시면 돼요. 월요일은 국어쌤이 이따가 저녁에 계실 거니까 국어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죠? 자, 보자. 발전문제 14번. 자,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1부터 8 사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수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스타트부터 좀 다시 보면 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8보다는 같거나 작아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런데 로그 2의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가조건에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의 값어치가 로그 n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어차피 똑같대. 아, 그런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8을 대입하면 로그 2의 8은 3. 따라서 아무리 커도 3.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로그 2의 1은 0.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0.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문제에서 x의 범위를 던져줬고 그걸로 로그 2의 x의 범위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로그 n의 범위도 그냥 똑같이 끄집어내주면 되는 문제였던 거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로그 n의 소수부분과 로그 n분의 1의 소수부분이 같다. 빼면 정수. 이해됐죠? 그럼 그 두 녀석을 빼게 되면 우리는 2로그 n이구나 라는 걸 뽑아낼 수 있죠. 로그 n에서 로그 n분의 1을 빼는 거니까 관호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로그 n의 2배를 한 2로그 n의 범위는요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든. 자, 우리는 그 안에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정수만 돼요. 근데 생각보다 꽤 되네요. 자, 그럼 정수로서 될 수 있는 건 0, 1, 2, 3, 4, 5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n값이 한 6개 정도 튀어나오겠구나 라는 걸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n값 다 구해서 곱하시면 답이 없겠죠. 괜찮으시죠? 오케이. 넘어가자. 그 다음에 15번을 좀 볼까요? 15번. 15번이랑 16번이 조금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일 텐데 15번 좀 볼게. 자, 나한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봐. 로그 2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네. 자, 미치 12 사규목으로 좀 취했고 자, 문제에서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무엇을 취했냐면 요렇게 가우스라고 하는 녀석을 좀 취했네.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더하기. 자, 로그 3n 요렇게 하고 요렇게 또 가우스 취했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다만 잘 봐. 어차피 n에다가 제일 작은 걸 넣어봤자 이 정도예요. 무슨 말하는지 했지? 즉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로그의 1이 0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이 절대로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여기까지 말때 이해됐죠? 자, 그리고 가우스를 취해서 더했는데 값어치가 2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가우스를 취한 게 결과적으로 이 미치 10인 로그에 대해서 무슨 부분을 끄집어낸 거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정수 부분을 좀 끄집어내준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1.4면 1 갖고 온 거 아니야? 느낌이 되죠? 그러면
자, 2n에 대한, 즉 로그 2n에 대한 정수 부분과 로그 3n에 대한 정수 부분을 더했더니 2가 됐다라는 건, 그리고 그 정수 부분은 아무리 작아도 0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봐, 0, 2일 수도 있겠지. 뭐 아다리가 잘 맞으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1, 1일 수도 있겠지. 2, 1은 불가능하겠지. 3n이 더 클 건데.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 좀 합시다. 자, 0이었다라고 하는 건 요 2n이라고 하는 녀석이 몇 자릿수였단 소리야? 한 자릿수였단 소리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 2n이 될 수 있는 녀석,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요 자식이 0이었다라는 건 한 자릿수였다라는 걸 제가 아는 거니까. 자, 그럼 그때 될 수 있는 n들을 좀 조사를 해봅시다. n에다가 1 넣으면 한 자릿수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되냐면 4 정도까지 괜찮은 건가? 이해됐지요? n에다가 1부터 4 정도까지 넣게 되면 2, 4, 6, 8 한 자릿수죠? 그러면 가우스 치하면 0 나왔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정수 부분이 요 녀석은 2야. 자, 그 말은 요 자식이 몇 자릿수 해야 돼? 네, 3자릿수 해야 돼. 그런데 아무리 큰 4를 넣어봤자 12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자릿수로 나왔나? 안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는 불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1, 1이 나오는 것만 가능해. 그럼 정수 부분이 1이었다라는 건 요 녀석이 두 자릿수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죠. 같은 논리로다가 얘도 두 자릿수였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죠. 승현이 이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승현아, n의 스타트는 얼마? 5. 이해돼요? 그래서 n에다가 5를 넣게 되면 얘가 처음으로 두 자리가 되니까. 자, 그래서 5부터인데, 자, 그랬을 때 보자. 이 녀석도 두 자리, 얘도 두 자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를 좀 우리가 신경 써주면 대충 얼마야? 33? 네, 요 정도겠지. 잘 들어가네. 이런 거 봐봐. 만약에 34가 되면 n이 요 녀석은 2배 해봤자 대충 68이니까 두 자릿수인데 이 녀석은 34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세 자리로 바뀌거든. 그러면 2. 얼마가 되거든. 그럼 가우스 치하면 2가 나오거든. 더해서 2가 되는 그 조건이 깨지게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아유, 문제 중요했네. 내신이니까 요 정도 주제가 나올 순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6번 보자. 자, 16번을 보면 자연수 n이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로그 n의 가우스를 취한 걸 구하시오. 즉 정수 부분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오케이. 어우, 가족구도 너무 중요하다. 자, 보자. 로그 n 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걸 뺐대요. 자, 이제 15번을 풀고 나서 요 상황, 요 식을 딱 보는 순간 느껴지실 거라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은이가 봤을 때 얘는 무엇을 의미해요? 나이스, 얘는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느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걸 쌤한테 개념을 배울 때 알파라고 지칭했었으니까 그냥 알파라고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지금 16번에서는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기 맨키로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였는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녀석의 값어치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자, 그럼 3분의 2보다는 작아 인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나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녀석이 미치 10인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정수 부분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A라 둡시다. 문자 겹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소수 부분은 알파라고 둘 거야. 그랬을 때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이 문제에서는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 3분의 2보다 작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나 조건 이제 집중하자 얘들아. 내가 3로그 n을 할 거야. 자, 3로그 n을 한다라는 건 로그 n에다가 3배를 한 거거든. 그럼 3배를 좀 하게 되면 얘는 3a 더하기 3알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 안 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여기에서 정수 부분은 얼마야?
3a 더하기 3알파에서 우리 시민이 얼마 같아? 자 봐봐. 요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돼. 봐. 우리는 집중. 만약에 2.4야. 예를 들어 아니 2.2라 치자. 아이 싫어. 2.3이라 치자. 그럼 여기서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0.3이죠. 아, 맞죠? 근데 이걸 3배 하자. 그럼 6.9가 되죠. 그럼 정수 부분 6, 그러니까 3배 됐으니까 6. 소수 부분 3배 됐으니까 0.9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랬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2 더하기 0.4라고 치자. 그럼 저 자식을 3배 해. 정수 부분이 6이야. 맞아 틀려? 틀리는 거 이해되죠? 아 그러니까 소수 부분의 범위가 좀 중요하다. 이해돼요? 소수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 그 녀석을 몇 배 했을 때 그 녀석의 값어치가 정수 부분을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정수 부분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너네는 빨리 후딱 3알파의 범위를 구해보셨어야 돼요. 그럼 3알파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3알파는 2분의 3보다 커요. 최소한. 그 다음 2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3알파는 1. 얼마였던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찢어서 쓴다라고 하면 3A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1을 추가적으로 갖고 왔어야 된다는 거지. 이쪽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쓸 거냐면 3알파 마이너스 1 요렇게 우리가 적어놨어야 된다. 괜찮으시죠? 네. 만약에 소수 부분을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소수 부분인 거지. 자 그 다음에 2로그 n에 대해서도 물어봤네요. 자 그럼 2로그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 자식은 기존 거에 2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2a 더하기 2알파야. 연호 맞아? 그러면 현재 이 자식의 소수 부분은 얼마? 정수 부분은 얼마야? 얘는 3배가 아니라 2배 했어. 그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정수 부분은 얼마야? 똥연이 얼마야? 옳지 잘한다. 2a 플러스 1인 거지 똑같이 그죠? 왜냐면 연우야 2알파를 하면 2배를 하게 되는 거니까 1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얘 또한 확실하게 1. 얼마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괜찮아요? 옳지. 자 그래서 정수 부분은 2a 더하기 1. 자 그리고 소수 부분은 2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가우스를 취하는 게 정수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아까 시원이가 잘 얘기했으니까 둘 더해. 그러면 5a 더하기 2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녀석의 값어치가 122 이런 거예요. 그럼 넘겨주면 120. 120 되려면 a가 얼마야 돼? 24인가요? 네, 그래서 a는 24.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로그 n에 대한 정수 부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4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좀 지역적인 내용.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성질들을 이용한 파트들이었고요. 딱 중간고사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요 정도 내용 기억하시고 중간고사 이후로는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능 때 안 나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7쪽에 자 발전 문제 19번 서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승현아, 미치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 그런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잖아. 정수 부분은 나한테 무엇을 알려줘? 자릿수 알려줘, 그치? 그래서 만약에 n이 0 이상이면 뭐? 뭐라고? 어떤 숫자에 대해서 미치 10인 상용 로그를 취했어. 그랬더니 정수 부분이 n이야. 근데 n이 만약에 0 이상이면 그 기존 숫자는 뭐야? 그죠? 그죠? n 플러스 1자리 쓴 거 괜찮아요? 만약 n이 음수면 n이 음수면 뭐 알려줘 현탁? 예를 들어 미치 10인 로그를 취했는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나한테 뭘 알려줘? 관호야
미치 10인 상용 로그를 취했는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나한테 뭐 알려줘? 모르겠어. 홀수? 모르겠어. 모르겠어. 똥이야. 소스 차트에서 첫 번째. 나 뭐 알려줘? 그렇지. 예를 들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면 소수점 안에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뭔가 숫자가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승현 이해돼? 그렇지. 그럼 소수 부분은 무엇을 알려줘? 승현. 최고 자릿수 알려주죠. 하나 더 뭐 알려주지 주식? 강의를 갖고 아침에 열심히 보던데. 상용 로고를 취했을 때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면 예림아 뭐지? 자, 소수 부분은 그지 정사랑 좀 가니까 그지. 미치 10인 상용 로고를 취했어. 근데 소수 부분이 같아. 그럼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지? 그것도 맞긴 하다. 자, 가인아 뭐 알려주지? 그치. 숫자 숫자 뭐. 반복되는 것 같은. 그래, 숫자 모양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 승현아. 그지? 숫자 모양이 똑같다니까. 이런 거. 관우야, 공부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789, 7.89, 로그 7.89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이 녀석의 값어치가 0.517이었다 치자. 쌤 이건들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냥 찍은 거예요. 알겠지? 그냥 이랬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 로그 78,900 이거 0이 얼마야?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친구들도 구해봐야 돼. 휴 나한테 질문 안 했다 이러면 안 돼요. What the fuck? 아이씨, 너 커지네. 어? 관호핑. 잠깐 기다려. 관호는 다음 질문. 그치 4.517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내 얘기 들어봐. 이걸 7.89 곱하기 10의 4승의 로그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로그 10의 4승이라고 하는 건 4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7.89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7.89가 0.517이었으니까 4.517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쌤이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해됐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건 그냥 로그의 계산 성질을 쓴 거야. 우리가 지금 그래도 뭐 한 주 동안 상용 로그의 막 성질들 공부하려고 고생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배울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789 똑같으니까 이 녀석의 소수 부분도 0.517 맞죠? 그런데 이 녀석은 5자리 수니까 예림아 정수 부분이 얼마야? 미치 12 로그를 취하면 그러니까 자, 이 녀석을 보니까 5자리 수야. 그러니까 미치 10인 로그를 취하면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야?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는 4.517이구나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0.00789 이렇게 했어. 자 관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돼? 그건 5분의 1점 5분의 1점 5분의 1점이 휴가 뭐야? 5.5점 5.517? 5.517 자 이유는 그러니까 5.517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4.517이면 똑같네? 오케이. 자 봐봐.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바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봐봐. 주말에 너무 일찍 간다 그지? 맞아. 이번 주 주말은 좀 늦게까지 하자. 알겠지? 오케이. 현타기는 피해가면 안 되지. 현타가 알려주자. 상용 로그란 이런 것이다.
이거 얼마야 상상해 봤을 때? 공부하고 있는 거지? 생각해도 주말에 너무 일찍 가더라, 그지? 자, 우리 동현아. 마이너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소수점 안에 세 번째 자리에서 숫자가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7, 8, 9. 7, 8, 9 똑같으니까 소수점은 그대로 0.517. 요렇게. 계산이 나중에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잖아. 환탁 이해돼? 진짜로? 관우 괜찮아? 오이! 자, 그럼 문제 보자 이제. 들어가자. 승현이 안 되지? 괜찮아요? 오케이. 다 물어봤고. 다지올 종합 등급 땄겠네? 수학? 아니야, 그렇지. 수학 어떻게 돼? 나이스. 등수 몇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그럼 가져오는 이번 기말고사 1등이 누구야? 수학? 기말만 1등이. 응. 하준혁. 정규 2등이었던 친구가. 하준혁. 남자예요? 2등은요? 그런 탑 그쪽 멤버들 몰라요? 다 바뀌어요? 일단 5등은 제가 알아요. 박준우. 가져올. 공부하자. 알겠지? 준우 지금 S1번 오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1인데 내가 만료 했거든요. 좀 기다려라. 아니 S1번에 1등급만 모여있는 곳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성적표 제가 만들었다. 주시형과 같이 수업 듣고 싶다. 얘기로만 들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그래서 좀만 참아라. 좀만 참아라. 이렇게 극구 만료했습니다. 근데 준우 지금 이제 삐로 올라가지고 지금 여기 스카도 등록해가지고 지금 막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가지고 우리 윈터하는 친구들은 내년에 다 좀 일 받자.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자. 19번. 자 얘들아, 우리가 실생활 응용 문제라고 하는 건 그냥 관계식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보를 대입만 하면 돼요. 쫄지 않고. 그리고 나서 로그의 계산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만 뚝딱뚝딱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관계식을 보니까 V1 빼기 V0 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얘가 자 V에 곱하기 로그 A에 자 M1분의 M0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얘기했냐면 로켓 A의 분사 속력은 로켓 B의 분사 속력의 몇 배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로켓 A의 분사 속력을 VA라고 합시다. 로켓 B의 분사 속력, 왜냐면 거기 분사 속력이 V인가봐. 그죠? 로켓 B의 분사 속력을 VB라고 합시다. 그럼 VA의 분사 속력은 VB라고 하는 녀석의 분사 속력의 몇 배야? 그냥 말 나온 대로 그냥 식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고, 그때 K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VB라고 하는 녀석분의 VA 요거 찾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관계식 밑줄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두 로켓 A랑 B에 대해서 로켓 A는 자 V1 빼기 V0가 9야 라고 나와 있으니까 눈 떠서 9 쓰고, 로켓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것만 살짝 A로 바꿔주고. 한테 괜찮아? 그 다음에 M1분의 M0라고 하는 녀석이 1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로그 A에 16인데 그냥 2라고 쓰고 앞에다가 4 붙입시다. 2의 4승이니까.
자, 로켓 B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로켓 B는요. V1 빼기 V0가 3이래요. 그럼 눈 떠서 3이라 쓰고 자, 그 다음에 VB라고 제가 요렇게만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M1분의 M0가 10 안 바꿀래요. 이거 16이라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로그 A라고 하는 녀석이 10 이렇게 있네요. 뭐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VB분의 VA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연우가 봤을 때 두식 뭐 하고 싶어? 관호 뭐 하고 싶어? 나는 그렇지! 나누고 싶죠. 자, 두식을 나눠야 연우야 VB분의 VA가 뜨네. 그죠? 그치? 자, 우리 3분의 9라고 하는 녀석의 값어치가 3. 자, VB분의 VA라고 하는 녀석 우리가 그냥 K라고 뒀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 요 내용 한 번만 좀 우리 짚고 갑시다. 자, 우리는 밑이 이렇게 동일하면 이거 다시 합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로그의 성질이 있었죠? 그럼 얘는 내가 로그 10에 16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밑변환. 로그 10에 16이라고 하는 건 로그 A에 10, 로그 A에 16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10이니까 생략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1.6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어치가 0.2래요. 그러면 1, 6이니까 얘도 소수 부분이 0.2. 근데 이 녀석은 두 자릿수니까 그럼 정수 부분이 1. 그래서 이 녀석의 값어치는 1.2. 이렇게 여러분 잡아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K값 계산하면 나오겠지. 지민이 이해되죠? 넘어갑시다. 자, 21번. 수능 문제 봅시다. 시간에 보통 밥을 집 가서 먹고 와? 점심에? 때에 따라 밖에서 그래? 도시락 갖고 다니면 낭만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락을 안 갖고 다니시네. 뭐 약간 좀 느낌 있지 않나? 도시락 챙겨 다녀? 아 그래요? 오 좋네 좋네. 도시락 챙기면 뭔가 약간 좀 뭔가 느낌 있잖아요. 승현이 도시락 챙겨 다녀? 도시락 챙겼어? 어 그래? 오. 자 보자 얘들아. 자 21번 들어볼게요. 자 W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뭐 기대자산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W는 2분의 W0 곱하기 10의 AT.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10의 AT 이렇게 있나요? 이해됐죠? 어차피 우리한테 저식을 이해하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관계식 밑에부터 잘 읽어주면 되는 거지. 자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 근데 위에를 보니까 T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T에다 15 넣는 건가 봐. 이해됐지? 자 그랬을 때 기대 자산 W는 초기 자산의 3배야. 오케이. 그러면 잘 들어. 내가 만약에 T에다가 15를 넣게 되면 요런 거죠. 는 10에 T에다가 15를 넣게 되면 15A. 자, 1 더하기 10에 15A.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W가 기대자산, W0가 초기자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대자산은 초기자산의 3배야. 라는 저 말만 보면 W는 W0의 3배야. 이런 소리 아니야? 그러면 약분시킨다라고 치면 3 쓰면 되는 거지. 그럼 2가 넘어가게 되면 는 몇이라 쓰면 돼요? 6이라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관계식이죠. 쫄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러면 승현아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하고 싶게 생겼어? 그치, 치환하고 싶네요. 자,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뭐 드시면 되죠. 괜찮아요? 네, 요거 내가 잠시 엑스트라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하면 x의 제곱
자,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빵이라서 이때 x의 값어치는 x 더하기 3 x 빼기 2니까 그럼 x의 값어치는 마이너스 3이거나 자, 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시연아 누군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양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그렇지. 우리는 이 녀석의 거듭제곱 할 때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 했죠? 예, 그러니까 얘 안 되죠. 2밖에 안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10에 15a가 2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a도 구할 수는 있어요. 일단 구할 수 있으니까 잠깐 냅둬 놓고 동일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아요? 옳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자 얘들아. 자, 마지막 줄. 이 금융상품에 W 제로를 투자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얘기하면 T에다가 30을 넣으면 되고 그랬을 때 기대자산은 초기자산의 몇 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럼 가자. 기대자산이 있어. 걔는 2분의 W0에 초기자산에 이번에는 30을 넣어서 10에 30A야. 곱하기 1 더하기 10에 30A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는 X 10에 15A가 2였다라는 걸 알죠? 한타기 이해되나? 10에 15A 제곱이 2였다라는 걸 아니까 10에 30A 제곱은 얼마구나? 4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4니까 4, 5, 20에다 2 나누면 10이네요? 그럼 W0의 10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K는 10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5번 보자. 자, 후딱 마지막 일정비를 증가하면서 후딱 풀고 마무리하자. 질문. 자, 기본 문제 6번입니다. 21번 마지막에 뭐라고? 21번 마지막에. 마지막. 거기 보시면 10에 30A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야? 이리만 얼마겠어? 10에 15A 제곱이 2니까 10에 30A 제곱은 얼마겠어? 였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30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10에 30A 요렇게까지 있는 거 예림이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4 여기가 5인 거 괜찮아? 거기에다가 2분의 V W0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요거 계산 다 때리면 요거 10인 거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10W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W는 W0의 10 그럼 10배인 거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얘들아 6번 볼게요. 이해 안 가면 얘들아 얘기를 해. 알겠죠? 자, 6번 보자. 자, 요거 보면 자, 빛이 어떤 유리를 한 장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5%씩 감소한다라는 건 95% 살아남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빛이 유리 10장을 통과할 거래요. 그랬을 때 밝기가 처음 밝기의 몇 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럼 가보자. 처음 밝기가 있어요. 그걸 A라 합시다. 근데 유리를 한 장 통과할 때마다 나는 여기에 0.95를 곱할 거야. 뭐 동의하시죠? 그런데 유리를 10번 통과할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유리를 10번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빛의 밝기일 건데 그 빛의 밝기가 처음 밝기의 도대체 몇 배야? 이런 말인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차피 AA가 약분되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 요거 없애면 결과적으로 별이라고 하는 녀석은 0.95를 10번 거듭제곱했으면 돼요. 근데 진짜 하는 게 개빡세죠? 근데 거기 단조건을 보니까 막 로그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양변 로그를 좀 취해보겠다 라는 의미로 간 거죠. 이름이 여기까지 괜춘? 자, 그럼 얘들 잘 들어. 로그 별이라고 하는 녀석은 10 곱하기 로그의 0.95야. 집중. 요 계산. 자, 그런데 문제에서 9.5라고 하는 녀석이 0.9777. 그러면 나는 10 곱하기 이 자식이 집중.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숫자 시작. 정수 부분 마이너스 1. 0.95, 95, 95 숫자별 똑같으니까 더하기 0.9777 이렇게 내가 쓸 수 있죠. 자, 그럼 내가 이때 10배를 분배법칙 해주면 집중. 마이너스 10, 9.7777. 그럼 마이너스 10 더하기 9 더하기 0.7777.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0.777 요렇게까지 계산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0.7777 777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숫자가 0.777이 5.98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별 또한 숫자의 구성이 598이었던 거야. 근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 따라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598 시작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별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어치가 0.598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상 퍼센트를 물었으니까 59.8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름이 이해돼요? 미안 한 번만 더. 42%면 어떤 값어치의 42%면 그 값어치에 뭘 곱해? 잠깐만. 예를 들어 1000에 42%야. 그럼 1000에다 뭘 곱해? 1000에 42%. 그럼 1000에다가 몇을 곱할 거야? 100분의 42. 그지 100분에서 0.42를 곱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0.42였다라고 하면 42%인 거잖아. 10%면 0.10인 거고. 그러면 0.598이라고 하면 59.8%였던 거지. 아니 이해되죠? 그거는 한번 체크해놓고 얘를 따라와. 알겠지? 이해되죠 얘들아? 넘어갑니다. 23번. 호도도도도도. 으자자자. 자 23번도 얘들아 쌤이 답까지는 안 낼게요. 알겠죠? 계산 정도만 쌤이 살짝 좀 언급하면서 마무리할 건데 보시면 23번 체중이 각각 75kg, 80kg인 갑과 을이 있는데 1개월짜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참가하여 동시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대요. 갑은 전날에 비해서 0.3% 체중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몇 퍼센트가 살아남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쌤 97%라고 하면 안 돼요. 0.3% 감소했다라고 하면 99.7% 살아남은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이런 느낌인 거지. 갑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75kg였어. 그런데 다음 번째로 갈 때마다 99.7%가 살아남았다라는 건 0.997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야 99.7%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n번이 지나면. 그 다음 을이라고 하는 녀석은 맨 처음에 80kg였는데 요 자식은 다음 번째가 될 때마다 다음 날이 될 때마다 전날에 0.5%씩 체중이 감소. 그 말은 99.5%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0.9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녀석은 몸무게가 많이 나갔지만 좀 더 빼는 거고 갑은 몸무게가 덜 나갔지만 좀 덜 빼는 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따라잡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한 게 얘네가 언제 체중이 같아져? 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양변 로그 취해주면서 해결해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로그를 취하고 나면 계산에 크게 뭐 다 나와 있는 정보들이죠. 왜냐면 80이라고 하는 녀석은 2랑 10인 거잖아. 그럼 2라는 정보는 나와 있죠. 그 다음 자 75라고 하는 녀석은 5가 있는데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으로 바꾸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럼 정보들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은 해보시고 안 되면 갖고 오시고 넘어갈게요. 자 25번. 자 어느 박테리아 한 마리가 X 시간이 지나면 AX제곱 마리로 증식된대요. 한 마리가. 그럼 만약에 두 마리면 저기다 곱하기 몇 하면 돼요? 2 하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생기는 게 두 개 있는 거니까. 만약에 10마리면 저거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오케이. 처음에 두 마리였던 박테리아가 2시간 후에 32마리가 됐대. 오키도키. 갑시다. 잘 들어 얘들아. 2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AX제곱마리로 증식되는 거지. 2시간이 지나면 A제곱마리로 증식되는 거잖아. 한 마리가. 근데 몇 마리가 있으니? 두 마리가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면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이 32마리가 돼.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A는 4네요? 연우 이해돼? 다시 봐봐.
처음에 몇 마리가 있었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한 마리가 시연이 한 마리가 x 시간이 지나면 ax 제곱 마리로 된대. 한 마리가 ax 제곱 마리가 된대. 두 마리면 ax 제곱 마리로 되는 게 두 번 있었을 거잖아. 곱하기 2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마리가 있었으면 곱하기 2하면 되는데 두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다 2는 거지. 그랬더니 32마리가 됐대. a는 4이라는 거지. 이해됐죠? 근데 처음에 두 마리였던 녀석이 자 a가 4였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4에 x 시간으로 지나가면 얘네가 2048 이상 마리가 되나봐. 느낌 오시죠? 그럼 2로 나눠주시면 몇 시야? 1024잖아요. 뭐 나왔죠? 5시간 이상인가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다 이해했지? 좋은 이해돼요? 요렇게까지 해서 자 상용모사 여기까지가 1단원 지수로그 함수에서 딱 완전 계산에 포커스 된 거예요. 근데 연습 많이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얘들아. 알겠죠? 고생들 했고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15분에 시작할게요 다시. 자 그럼 보자. 시원아 우리 이제 뭐 무슨 공부할까? 오케이 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다가 자 지수함수와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딱 3가지 정도만 배우고 딱 일찍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점심들 맛있게 먹고 알겠죠? 네, 점심 먹을 시간 충분히 확보해 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요. 자 지수함수라고 하는 녀석은요 요렇게 생긴 걸 이야기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게 이제 a의 x제곱 요 녀석을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할 거고. 자 승현아 x의 범위는? 그렇지 모든 실수. 괜찮아요? 예.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했었잖아요. 뭐 다 들어가게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로그 함수는 이제 생긴 시계 모양이 요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그럼 이때 주우나 x의 범위는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 형태일 거고 로그 함수는 로그 a의 x 형태일 텐데 물론 저 녀석을 우리가 뭐 평행 이동도 하고 뭐 대칭 이동도 하고 하긴 할 텐데 기본형이 저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그 2학기 때 합성함수와 역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잖아. 그 중에 역함수라고 하는 건 원래 함수랑 서로 뭐 대칭? 그치? 너도 목소리가 크지 않네? y는 x 대칭이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선 y 자리에 x 넣고 x 자리에 y를 넣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자 사전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갑시다. 자 요 지수함수를 내가 y는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a의 y제곱은 x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녀석을 y는 꼴로 정리하니까 이게 나왔네. 아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맨 처음에 먼저 하나 짚고 갈 거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 관계였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까지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얘네들은 아유 다 마르니까 켜지네. 괜찮으시죠?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학습할 건 뭐냐면 뭐 처음 한번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쌤이 이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많이는 아니야. 예, 총 7개 알려줄 거야. 그걸 내일까지 다 외워오시면 돼요. 이해한 걸 바탕으로다가 알겠지? 그래서 내일 쌤이 10시 반에 물어볼 거야. 현타가 지수로그 함수 성질 5번 뭐 이렇게. 그럼 뭐뭐뭐뭐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해했죠?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한 4개 정도 그려볼 건데 y는 자 2의 x제곱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고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그려볼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했던 배경 지식들은 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그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자 로그 2분의 1의 x 요렇게 4개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럼 그래프 개형 좀 잡자. 자, 요렇게 x축, 자 요렇게 y축. 자 2의 x제곱에 해당되는 그래프부터 그려보려고 하는데 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x에다 0 넣으면 얼마예요? 1. 따라서 0,1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나 1이라고 좀 할게. 자, 그랬을 때 1 넣으면 2, 2 넣으면 4, 3 넣으면 8 팍팍팍팍 커지죠?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집중해야 돼. 마이너스 3 넣으면 8분의 1, 마이너스 1억을 넣게 되면 2의 1억 승분의 1. 따라서 x가 엄청나게 작아지면 어차피 역수가 되는 거라 개작아지긴 하지만 0이 되진 않아요. 이해됐지? 쌤, 그러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얘는 0으로 수렴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극한값이지 진짜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죠? 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점점 이제 위쪽으로 하면 작아지는데 점점 올라가서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생기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래프의 개형이 이게 2의 x제곱이어도 이거겠지만 3의 x제곱이어도 이거일 것 같고요. 4의 x제곱이어도 이거일 것 같아.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밑에 해당되는 녀석이 1보다 크면 얘를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하면 사이즈가 결국은 커질 거거든. 따라서 우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밑에 해당이 되는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어치가 1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러면 1보다 큰 걸 반복해서 곱하면 점점 사이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쌤이 이번에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자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2의 마이너스 x승과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y는 똑같은데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네?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연우야 무슨 대칭이라고 얘기해요? y는 그대로인데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걸? y축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괜찮아요? 네.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의 x제곱에 해당되는 그래프는요. 요렇게 y축 대칭되는 y축 대칭되는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1, 2, 3, 4 넣어봐도 점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작아지는 거고 마이너스 3 넣으면 역수되는 거니까 점점 커지는 거 뭐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들아. 결국 2랑 2분의 1을 그렸던 이유가 제가 뭐냐면 1보다 큰 걸 뒤집어 놓으면 1보다 작아질 거거든. 그럼 얘는 반복해서 곱하면 점점 크기가 작아질 거라고 이렇게 떨궈지는 녀석이었겠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려가는 그래프처럼 그려지려면 밑에 해당되는 녀석의 범위가 0과 1 사이겠거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만약에 밑이 1이면 x가 뭐든 간에 항상 값은 1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럼 y는 2의 x승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똥현이가 봤을 때 서로 뭐 대칭 관계? 승현아 뭐 대칭 관계? 뭐라고? 너무 작아진 거 아니야? 뭐라고? 그치? y는 x 이해돼요?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잘 들어. 우리는 동현도 수줍이 많구만. 자, 2x승. 자, 얘는 방금 전에 저기 그렸잖아요. 얘는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거잖아. 이해됐죠? 그런데 얘네들이 y는 x 대칭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y는 x가 이런 식으로 좀 거져 있으면 뒤집어 내려 하면 이런 느낌으로 생기겠다라는 거지. 동의하죠? 자, 따라서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y축, 자 이렇게 x축을 좀 보면 자 기존에 있는 요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 요 자식의 y는 x 대칭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요. 이 녀석의 그래프를 셈이 좀 그려보면 자 얘는 1,0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나는데 또 느낌 좀 보시면 0,1, 1,0 요런 관계인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거지. 이렇게 대칭된 거야. 느낌이 됐죠? 오케이. 그러면 봐 얘들아. 자, 3의 x승도 4의 x승도 이런 느낌이라며. 그러면 로그 2의 x도 로그 3의 x도 로그 4의 x도 이런 느낌이었을 거다라는 거지. 자, 그 말은 밑이 1보다 크면 되겠다 이런 거죠.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y는 로그 2분의 1의 x 요 자식의 그래프도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데 얘 역시 이렇게 볼게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2의 마이너스 1승. 그럼 밖으로 보내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였구나라는 걸 내가 알죠. 자, 그러면 기존 함수 그대로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럼 우리는 이걸 예를 들면 뭐 대칭? 로그 2의 x인데 똑같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얘는 뭐야? 그치, x축 대칭. 따라서 우리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는 얘를 x축 대칭하면 되는 거니까 요런 뉘앙스로 생기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러면 결국 로그 2의 x, 로그 3의 x, 로그 4x 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그 녀석이 결국 역수 느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식, 즉 0과 1 사이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x축 대칭된 느낌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거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 경을 여러분들이 좀 숙제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성질들 좀 정리하자. 아이고. 연우야, 우리 성질 몇 개 살펴볼 거야? 7개 갑시다. 자, 뭐 되게 가벼운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자, 로그. 그리고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숙지하려고 하는 건 그냥 보다 그래프를 곧잘 그리기 위해서예요. 알겠지? 자, 모든 그래프들은요. 저랑 이제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항상 처음 성질은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1번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아. 따라서 정의역. 자, 그리고 치역.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x의 범위, 치역이라고 하는 건 y의 범위인데 현탁이가 봤을 때 지수함수가 얘잖아요. 정의역, x의 범위 어떻게 돼? x는 가로야 세로야? 그치, x의 범위 어떻게 돼? 땡땡땡수. 뭐 땡땡땡? 땡땡땡땡. 땡땡 실땡. 모든 실수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실수. 말이 빠른가? 왜 이렇게 다들 못 알아들어? 모든 실수인 거 괜찮아요? 현타 괜찮아? 그치? 내가 다룰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수랑 로그가 서로 yx 대칭 관계, 역함수 관계 따라서 로그 함수는 치역, 치역은 세로잖아요. 그럼 세로. 다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가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면서 지수 로그 방정식을 풀 때 범위를 신경 쓰려면 기존 거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지수함수의 치역은 우리 지민이가 봤을 때 0보다 그치, 이렇게 들리네. 0보다 크다. 괜찮아요? 그치? 아하. 치역의 범위는 y는 0보다 크다. 0이 될 순 없어요? 0이 될 순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수랑 로그는 서로 yx 대칭. 그래서 y의 범위가 0보다 컸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다. y는 x 대칭이니까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크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두 번째. 자, 물론 지금 설명하는 건 얘들아 기본형 일대이긴 하지만 나는 이 자식이 밑이 뭐든 x가 0이면 항상 y는 1이에요. 그러니까 밑이 뭐든 얘네는 반드시 여기를 항상 지나. 즉 항상 지나는 점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0,1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x 대칭이니까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진수가 1이면 밑이 뭐든 간에 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동되면 깨지지만. 그 다음 세 번째.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 세 번째 내용이 그다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마 나중에 내신 대비 정도 들어가거나 우리가 추후 나중에 뭐 테스트 같은 거에서는 최근 들어 이 모의고사에서 요 자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유리함수를 배워보셨겠지만 점근선은 그래프 개형을 추론함에 있어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표현이고요. 자,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아도 0이 되진 않아. 가까이 가는 거지. 따라서 x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점근선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고요. 자, 교점 없다라는 것도 체크. 자, 식으로 바꾸면 y는 0. 그렇지 그렇지. 자,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y축,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0이 될 수 없고 0 근방까지는 값이 존재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점근선은 y축, x는 0. 자, 그 다음 네 번째. 지수도 로그도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제가 미리 언급을 좀 하긴 했어요. 미리 언급을 좀 하긴 했는데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A의 X승이 나오고 A분의 1의 X승이 나오면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거야. 아, 얘랑 얘는 서로 뭐 대칭이구나. 네, Y축 대칭이구나. 이유는 A분의 1의 X제곱은 A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지수함수에서 역수관계면 밑이 Y축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칭성 같은 정보도 써먹을 수 있다고. 따라서 아, 얘네들은 Y축 대칭이구나. 얼추 시간이 잘 나요. 자, 그 다음 로그 A의 X와 로그 A분의 1의 X. 자, 로그 함수에서 밑이 역수관계이면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이라 마이너스를 밖으로 뱉으면 마이너스 로그 AX가 되는 거니까 기존 함수의 식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잖아요. 이거 뭐 대칭한 거예요? X축 대칭. 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더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지수 로그. 자,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은 공통적인 성질이라 좀 볼게요. 뭐 똑같이 저 패턴으로 쓰셔도 되고 똑같은 성질인데 자, 다섯 번째는요 증가감소야. 근데 이거 우리 추후 부등식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또 사용될 거라 증감을 판단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추후 부등식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는 밑이 1보다 클 때랑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로 한번 따져볼 건데 자,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그렇고요. 밑이 1보다 크면 다 무슨 가? 증가. 밑이 0과 1 사이면 무슨 소? 감소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네. 물론 x 앞에가 플러스일 때 그죠? 네. 따라서 1보다 크면 증가, 0과 1 사이면 감소. 공통된 성질이에요. 여섯 번째, 이 자식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래프 개형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제가 로그 함수를 하나 더 그릴 거야. 로그 함수를 하나 더 그릴 건데 밑이 다른 걸 하나 더 그린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그 하나를 이렇게 했어. 여기까지 괜찮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할게. 또 다른 하나가. 근데 어찌됐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파란색과 노란색 중에 하나는 밑이 2인 로그 2의 x. 자, 또 하나는 밑이 3인 로그 3의 x였다라고 치자. 그러면 주식가 봤을 때 파란색과 노란색 중에 밑이 3인 로그는 누구야? 네, 노란색이에요. 내 얘기 잘 들어 얘들아. y는 로그 2의 x가 이 자식이었다 라고 우리가 좀 보면 로그 이건 얘들아 이해하면 적용하면 돼. 로그 2의 x라고 하는 녀석은요 한 이쯤 어딘가가 되면 1이라고 하면 1이 되게끔 할 때 x값이 얼마지? 2라는 걸 알죠? 그지? 2 대입했을 때가 1이니까. 근데 로그 3의 x라고 하는 건 3 넣었을 때가 1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고개를 숙여서 뒤늦게 만나야 되는 거지. 이해했나? 그지? 로그 4의 x라고 하는 건 4 넣었을 때가 1이니까 더 고개 숙여야 돼. 더 고개 숙여야 돼. 이해했어요? 따라서 오케이. 밑이 크면 클수록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이쪽에서는 이해됐죠? 1,0을 지나는 건 두 번째 성질이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한 요정도 라인이라고 치면 로그 2의 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2분의 1이었어야 돼요. 로그 3의 x는 3분의 1이었어야 되는 거니까 더 빨리 만나야 돼. 로그 4의 x는 4분의 1이니까 더 빨리 만나야 되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1,0을 기점으로 크기가 역전되는구나 까지 괜찮아요? 오키도키. 자, 그래서 지금 로그만 먼저 살펴봤는데 자, 밑이 1보다 크면 클수록 고개를 더 숙이면서 축에 더 붙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근데 잘 들어. 내가 이 자식에 대해서 x축 대칭을 하면 밑이 역수가 되는 걸 배웠네. 네 번째 성질로. 그럼 이 자식을 x축 대칭하면 그래프 뭐 대충 이런 느낌. 그럼 이 자식은 밑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동의하죠? 그럼 내 얘기 잘 들어야 되나? 밑이 1보다 큰 건 역수를 취하면 더 작아져요. 얘가 2분의 1, 얘가 3분의 1이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요렇게 기억을 할게요. 자,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클수록이에요. 이해를 먼저 하고 외우세요. 자, 그런데 그 녀석을 x축 대칭하면 어차피 또 붙는 건데 어차피 역수 취하면 더 작아져요.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면 작을수록인 거지. 자, 지수도 관찰 좀 합시다. 자, 지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납득하기가 좀 쉬우실 텐데 보시면 자, 요게 2의 x승 그래프였다라고 칩시다. 요게 2의 x승 그래프였다라고 치면 3의 x승이라고 하는 건 더 팍팍팍팍팍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커진다고. 자, 그런데 3의 x승인데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면 3분의 1, 얘는 2분의 1, 얘가 또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죠. 그러니까 더 밑으로 파고들고 더 위로 빨리 치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면 지수도 마찬가지. 크면 클수록 더 축에 붙는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녀석을 내가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 녀석 역시 더 축에 붙었을 텐데 역수가 된다라는 개념인 걸 내가 아니까 얘는 3분의 1의 x승이거든. 그러면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 작아질수록 더 축에 붙는 거지. 이랬죠? 오케이. 따라서 종합해서 정리하면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밑이 1보다 크면 클수록 밑이 0과 1 사이면 작을수록 축에 뭐 가까워진다 아니면 축에 더 붙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재 76쪽에 기본 문제 6번. 자, 시간 2분 해봐.
봐봐 얘들아 이런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정도로 일단 해석이 가능한데 당연히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y는 x라고 하는 녀석을 준 이유는 y는 x라고 하는 녀석은 거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그 점에서의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a, b, c라고 하는 녀석의 대소 비교를 좀 하나 있어. 봐봐. 얘가 c의 x는 그래프였죠? 쌤이 그냥 문자만 좀 적은 건데 그럼 이 자식은 마침 x에다 1을 대입해야지만 뭐가 나와? c가 나와요. 그러면 1을 대입해.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여기가 c예요. 근데 그때 y는 x를 지나는 요 순간에 x의 좌표도 뭐가 돼? c가 되거든. 자 그리고 요 자식 같은 경우에는 로그 a의 x였잖아.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린 밑과 진수가 똑같아 1이에요. 그럼 여기 1이라고 하는 라인을 잡아준 이유는 얘가 1이 되는 요 순간에 해당되는 x의 좌표가 몇이 되는겨? a가 되는겨. 그냥 요 지점의 x의 좌표가. 그 다음 요 지점의 x의 좌표가 누가 되는겨? b가 되는겨. 그래서 우리는 c 다음 b 다음 a 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이해됐죠? 요건 y는 x와 y는 1, x는 1 같은 걸 이용해서 대수 비교를 한 거예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런데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6번째 성질을 한다면 얘를 풀어보라고 한 건 봐 얘들아 3개 다 감소죠. 그러면 얘도 0과 1 사이 얘도 0과 1 사이 얘도 0과 1 사이인데 붙을수록 어차피 더 작을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제일 붙었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그러니까 CBA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름 이해했어? 오케이. 7번째 성질 갑니다. 마찬가지 쌤이 스타트할 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얘들아 요거 아마 우리가 한 다음 시간 정도쯤에 좀 어려운 문제들 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무리함수와 이차함수가 같이 등장하면 역함수 관계는 걸 의심해보는 것처럼 지수와 로그는 역함수 관계다라고 하는 걸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하죠. y는 x 대칭이라는 거야. 나중에 내신 교재에도 넣을 거긴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또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신에서는 얘들아 100% 나올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7개 정도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괜찮으시죠? 후. 세 번째. 평행이동.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 조금 더 이어서 더 추가적인 개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평행이동인데 지수도 로그도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뭘 체크해 줘야 되냐면 항상 점근선. 그래서 점근선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y는 a의 x제곱이 있어. y는 로그 a의 x가 있어. 자,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내일까지 그래프 좀 그려보면서 연습들 좀 하세요. 자, 요 자식을 제가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겸 두 개의 함수를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자, 우리는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미 고1 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봐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a의 x-m 이렇게 바뀔 거고 뒤쪽에 플러스 n 이렇게 생기겠죠. 지수함수에선 여러분들이 뒤쪽에 떨궈지는 요 자식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요 자식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요 자식을. 자, 그 다음에 뒤쪽에 플러스 n인데 왠지 가볍게만 좀 짚자. 내가 여러분한테 점근선을 신경 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수함수가 있어. 승현 좌우로 졸래 움직여요. 점근선 안 바뀌어요.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면 점근선이 바뀌어. 따라서 내가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을 체크한다라는 건 y방향으로의 평행이동만 체크하면 돼요. x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 평행이동은
어차피 요쪽에 앞에 있는 건 얘들아 어차피 그거 좌우로 움직이는 거일 거 아니야? 뒤쪽에 떨궈져 있는 얘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서 아, 얘 확인하고 저 녀석이 점근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요 자식이 3이야. 그럼 결국 위로 3만큼 올린 거야. 좌우로 졸라 움직인 다음에. 그럼 점근선이 y는 3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로그 함수가 있어요. 얘는 점근선이 기존 게 y축이었어. 얘는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점근선에 하등 영향을 안 줘. 그럼 얘는 좌우로 움직여야 점근선에 영향을 주고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진수 조건이랑도 연관시킬 수 있잖아. 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자, 요 자식의 진수가 이만큼인데 이 자식이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 자식이 0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m인데 그럼 결국 x가 m은 안 돼. 그 말은 m 근방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0 되는 녀석이 점근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요 녀석이 0 될 때 x값, 즉 그게 x는 m인 거지. 되셨나?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로그 3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더하기 5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래프 그려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내일까지 그래프를 조금 잘 그릴 수 있게 정도만 x축 y축은 안 중요해. 필요하지 않으면 그러면 y축으로 평행이동했네. 로그 함수인데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안 중요한데 신경 끄고 그 다음 이 녀석 지금 보니까 요 진수가 0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점근선이 될 거야. 이해했죠? 그런데 밑을 확인하니까 3이야.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증가야. 그래서 증가 느낌으로 그릴 거야. 그런데 x 앞에가 마이너스야. 뭐 대칭한 거야? y축 대칭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리는 속도 정도 느낌까지는 결국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그래프 그리는데 한 세월 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함수 관계? 괜찮겠지? 아이 잘할 거야. 잘하겠지. 잘할 거야. 저건 나중에 알려줘야지. 다음 시간에 알려주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저랑 하나 정도만 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얘들아 기본 문제 3번 풀어봐. 그래프 그려보라는 문제들은 꼭 시간 내서 그래프 그려보시고. 고이 오케이 이렇게 했으면 되는 정도이고 됐고 지금 자 보자. 쌤이 여러분들한테 기본 문제 3번을 좀 풀어보라고 했는데 자 쌤이랑 뭐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아마 실제로 문제 풀 때 조금 버벅대실 수 있는데 고민해서 오세요. 자 문제를 좀 보면 y는 로그 자 2분의 1에 x 더하기 루트 8이야. 현타가 정근선 얼마야? 나이스 마이너스 루트 8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k 이렇게 있는데 자 문제에서 몇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 라고 할 때는 x축 y축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몇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를 판단하는 x값의 기준은 무조건 누구? 0. 그거는 너네가 어떤 함수가 되든 변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빨리 그래프 개형만 확인할 건데 0과 1 사이야. 감소하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y축 있고 요렇게 x축 있었다라고 좀 쳤을 때 자, 마이너스 루트 8이니까 대충 요 정도 라인이 점근선이면 그냥 감소하는 느낌으로 요렇게 생긴겨. 이해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3, 4분면을 지나지 마!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k 값으로 조절을 하는 건가 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느낌으로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 둘의 구분이 0을 대입했을 때 값어치가 양수냐 음수냐 싸움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0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이렇게 위쪽을 지나주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겠네 라는 정도의 판단을 하실 수 있고 따라서 0을 대입하게 되면 로그 2분의 1 더하기 에 루트 8은 계산 간단히 여러분들이 하시고 거기다가 k를 더하는 값이 0 이상으로 떨궈주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지원이 괜찮지? 똥이 괜찮지? 현탁 이해돼? 요렇게까지 해서 얘들아 지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것만 짚었어요. 문제를 좀 풀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하면서 좀 짚을게. 오케이. 자, 고생들 하셨고 아마 한 내일 모레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좀 빡셀 거예요. 이번 주에 공부들 좀 많이 하시고 공부들 있니? 네, 밥 맛있게 먹고 오시고 고생했습니다.